강원동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신임 지도부와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갖는 첫 번째 고위당정협의회입니다. 우리 당내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팀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한 사람의 특출난 기량이 아니라 전체의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민생 문제 해결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원팀이 되어서 팀워크를 잘 살려야 하겠습니다. 고위당정협의회가 오늘로 8번째인데요. 그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적도 있었지만 다소 멈칫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월 2차례 정례적으로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시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긴밀하게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여당이 중심이 되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당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한번 발표되고 나면 현장에서 느끼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때로는 취지와 다르게 자칫 다른 부분이 확대되어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정책의 입안 발표 이전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화일로 했던 한일 관계가 정상 복원되었습니다.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4년 만에 해제되고 또한 지난 정권에 그저 모양만 갖추었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도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이제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일 간 최고위급 경제안보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고 차관급 전략 대화를 비롯한 분야별 긴밀한 소통 체결도 마련된 것은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정권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외교 단절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으며 당내 정치, 국내 정치를 위해 반일 감정만을 부추겼습니다. 어떠한 해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지난 정권의 민주당이 주말마다 거리로 나가서 정부의 해법을 비난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한무치하고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정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한말에 쇄국 정책을 고집하면서 세계 정세의 흐름을 무시한 채 국내 권력 투쟁에만 골몰하던 무능한 국가 지도자들이 결국 나라를 망쳤던 모습이 연상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위해 국회를 망가뜨리더니 이제는 민주당 내 비명계의 양심선을 억누르기 위해서 외교 문제까지 방탄의 소재로 삼아 국익을 해치는 민주당의 생떼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나라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력하는 상황에서 가까운 나라인 우리와 일본만이 서로 등을 대고 뒤돌아서 있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큰 손해임이 분명합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새로운 협력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우리의 진정성이 국민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겠습니다. 앞을 쳐다보지 않고 뒤만 돌아보면서 가는 걸음으로는 앞으로 제대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가 국민의 삶에서 실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당연히 우리 모든 당력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직접 실사단을 만나서 감동을 주겠다고 하셨고 정부는 부산 엑스포에 맞춰서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 개항하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가덕도 신공항의 부산 엑스포 시작 이전에 반드시 개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해서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회원국의 적극적인 의원 외교 활동을 통해서 부산 엑스포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가뭄이 매우 심각한 점에 대해서도 오늘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정부의 가뭄 대책을 잘 점검하고 국회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니까 제대로 된 당정하는 그런 기분이 됩니다. 정부 여당은 역사와 국민 앞에 무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한일 위안부 협정을 파기한 것도 아니고 파기하지 않은 것도 아닌 상태의 무책임한 상태로 한일 관계를 파탄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위안부 협정 무효화 조치 이후에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 대안 제시 없이 죽창가와 반일 감정만 부추겨서 국내 정치에 이용했을 따름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으로 내리신 한일 정상회담은 역사와 국민 앞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결단을 내리신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당장 정치적인 국민 감정을 생각하면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지만은 그것은 결코 국민과 우리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보시고 내린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양국 사이에 해묵은 많은 문제들이 해소되었고 양국이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동북아시아의 21세기 역사를 공유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의 반응이 우리 국민들 정서에 비추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은 국제 외교 무대라는 것이 국제 협정과 국제법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국민들께서도 잘 이해해 주시리라고 바라고 또 전반적인 국민 인식도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도 이에 상응하는 과감한 조치들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의 성공 여부는 이제 시작이고 이제부터 양국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정이 힘을 합쳐서 피해자와 유족, 더 나아가서 국민들께 그 더 큰 정성을 보이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한편 포괄적인 한일 협력 방안을 마련해서 한일 외교의 일대 전환을 구체화하는 것이 국가와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엑스포는 사우디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많이 따라잡은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도 4월 3일 실사단의 실사에 대비해서 결의안을 낼 준비를 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 최대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8 올림픽으로서 발전의 도약을 마련했듯이 부산 엑스포가 유치되면 우리나라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당정 대통령실이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고 꼭 부산 엑스포가 유치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륜과 리더십을 갖추신 김기현 대표님과 새 지도부가 참석하신 가운데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정이 보다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틀 전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12년 만에 양국 간의 셔틀 외교가 재개되었습니다. 국제적인 경제 문제, 안보, 첨단 산업의 발전, 세계적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등
세계적 국정 과제가 산적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일 간의 협력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의해서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역사 인식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일 관계를 주도적으로 결단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세계 모든 주요 국가가 한일 간의 관계의 개선을 위한 한국 대통령의 결단을 평가하고 또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필수적인 그러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당과 협조해서 근본 대통령의 방의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만들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남부지방은 73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의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업, 공업용수 부족에 이어 이제는 식수 등 생활용수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당장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가뭄까지도 고려한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일부터 7일까지 2030년 엑스포 유치국 선정을 위한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약 150개 국가와 대한민국으로의 엑스포 유치를 위한 협의를 시행했습니다. 근본 실사단의 실사는 우리의 유치 의지와 역량, 부산의 매력, 경쟁 도시와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방문인 만큼 실사단이 강한 인상과 감동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당정이 힘을 합쳐 철저히 준비하고 지원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올해는 주요 개혁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를 본격 실행하고 성과를 가시해 나가야 하는 한 해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과제 현안마다 보다 충실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과도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당에서도 국정과제와 민생 입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많은 고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김기현 대표님 그리고 또 새로 오신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 여러분들 반갑고요.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우리 대표님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민생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대표님과 의견을 완전 같이 하고요. 특히 최근 경제를 보면 작년부터 이제 우려했던 그 복합 위기가 자꾸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나 정치권이 민생에 좀 전념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각종 입법이 지연되는 등 여건이 쉽지는 않지만 당과 정이 합쳐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최대한 노력하자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서 세 분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도 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으로 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그 대승적인 해법이 나와서 과거를 극복하고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봅니다. 이는 북핵 위협이 가중되고 또 미중 패권 갈등, 그 다음에 또 글로벌 공급망 위기, 이걸로 세계 경제가
아주 지각 변동을 겪는 대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우리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과 이제 관련 시민단체들이 많은 반대를 하지만 그렇다고 대안도 없이 한일 관계를 종전과 같이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대계를 위해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 결단을 내리신 만큼 이제는 저희가 힘을 합쳐서 양국 간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연장 근로시간의 단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실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이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그런 정책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주 69시간이라는 아주 극단적이고 별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진위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입법 예고 기간 중인 만큼 MZ 근로자, 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세심하게 들으면서 당과 같이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내외 여건이 지각 변동이라고 불릴 만큼 엄중한데 이럴 때일수록 당과 정, 대통령실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이제 대표님이나 원내대표님이나 총리님도 같은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뭐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좀 더 긴밀히 소통을 하고 특히 각 부처로 하여금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당과 사전 협의를 해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좀 사전에 거르는 그런 노력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대화의 장을 만들고 특히 그 대통령 행사 시에 의원님들 참여를 좀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